책거리 그림. 예전에 중학교 아이들에게 책거리 그림을 그리도록 한 적이 있다. 악교 섞인 종이를 만들고 물감을 제조할 여력이 없어 전통적인 채색 기법을 쓰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은 다양한 일상 소재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현대적인 책거리 그림을 훌륭히 제작했었다. 책과 다양한 물건들을 함께 그린 책거리는 조선 후기에 궁중과 민간에서 모두 유행했던 전통 회화이다. 조선 후기에는 정선의 진경산수화나 김홍도의 풍속화 등 한국적인 미감이 돋보이는 그림들이 다양하게 탄생하고 발전하였다. 그 속에서 미나 또한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조선 후기가 회화의 전성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다. 민생을 돌보려는 영조와 정조 시대의 정치적 안정, 실학과 같이 현실에 필요한 학문을 연구하며 농, 공, 상업의 발달로 인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었기에 귀족들 뿐만 아니라 민중들까지도 책거리와 같은 미나를 사고 팔며 집안을 꾸미고 보고 즐긴 만큼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었다. 책거리에 그려진 소재만 보더라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취향이 보이며 실제 생활에서 쓰임이 있는 것들도 많았다. 심지어 신령스러운 동물들까지 그리기도 하였다.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기 이전의 시기였는데도 청나라를 통해 들여온 그들의 도자기나 주전자, 유럽의 자명종, 회종식의 안경도 책거리 그림에 그려져 있다. 값비싼 물건들을 사서 그림을 그리면서까지 보고 즐기는 현상을 그 당시엔 어떻게 생각했을까? 조선은 뿌리 깊은 유교의 나라이다. 하찮은 물건에 집착하면 큰 뜻을 잃는다는 생각과 검소함과 전략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교적 가치관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책과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변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유교적 정신보다는 현실적 물건에서 오는 즐거움과 욕구를 표현하며 갖고 싶은 것 혹은 갖고 있는 물건들을 그릴 정도로 물질적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쪽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천주교 신자 8,000명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살아생전 시절에 병인 양묘라는 전쟁이 일어났고 프랑스는 조선 왕실의 중요 행사 그림이 담긴 외교장각 의궤를 훔쳐갔다. 이를 2011년에 영구 임대 조건으로 돌려주긴 했지만 말이다. 그 병인 양묘 때 참전한 프랑스 군인이 앙리 지베르가 전하는 글과 그림에 따르면 조선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하여도 책이 없는 집이 없으며 농사꾼이어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만약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다며 프랑스 국민의 문맹을 부끄러워하였다고 한다. 세종대왕님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한글을 창제했기에 많은 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가까운 곳에 책을 두고 읽으며 살아갔던 것은 우리 선조들이 책을 통한 교육의 힘을 알았던 것이다. 게다가 점점 양반의 수를 늘려주었던 조선 후기에는 과거 시험을 통과하고 벼슬을 얻는 등 잘 배우면 한 집안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책에 있었던 것이다.
책과 관련된 그림들은 소장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3가지 정도로 나뉜다. 궁중이나 귀족들이 소장한 그림 중에는 책과 함께 외국에서 들여온 값비싼 물건을 정갈한 책꽂이에 넣어 그리는데 이를 책가도라 부른다. 책가도 중에는 책을 사랑하는 왕이었던 정조가 서학을 물리치기 위해 거대한 책꽂이 안에 물건들 없이 책만을 촘촘히 쌓아 올려 왕의 의자 뒤에 놓았다던 책가도도 있다. 책가도 말고 기명절지화라고도 하는데 이는 재력이 있는 귀족이 옛 유물인 청동기나 중국풍의 그릇을 수집하여 다양한 종류의 꽃꽂이 취미를 그림으로 표현한 뜻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문방도가 있다. 문방도 또한 종이, 벼루, 먹, 붓을 그리는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문인들의 물건들을 말한다. 위에 3가지 갈래에서 책거리 그림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으나 민중에서 유행한 책거리는 책이라는 공통 소재가 있지만 책거리 기명절지와 문방도와는 다르다. 민화 책거리는 왕권 강화를 위한 그림, 귀족과 문인들의 보상한 취미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물건들이 그려진다. 사방 탁자, 화로, 부채, 곰방대, 여인들의 장도, 머리에 쓰는 아얌, 한글 소설, 갓을 청소하는 빗자루까지도 말이다. 민중에 유행한 책거리에는 책을 형상하기보다 그림의 소재로 출세를 위한 상징으로 책을 이용한다. 책 위에 과일과 그릇을 놓거나 책을 싸는 두꺼운 종이인 책갑을 화려한 무늬와 색채로 곱게 치장하는 등 그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말이다. 또한 일상적인 사물과 함께 상서로운 기운이 있는 용, 기린, 봉황, 잉어, 작은 동자 등 살아있는 형상까지도 그려 현실을 넘어서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품기도 한다. 이러한 동물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일상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다남과 출세, 장수, 행복을 기원하는 기복의 상징들이다.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이나 책거리에 있는 소재들을 살펴보자. 씨가 있는 수박이나 채소, 유자는 아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인 자손 번창을 의미하고 복숭아, 거북, 수석은 장수를 상징한다. 연꽃, 모란, 작약은 행복과 부귀를 바라는 마음, 책과 두루마리는 출세를, 붓은 시험을 통과하길 기원하는 뜻에서 그린다. 앞서 말한 한국의 풍경화인 진경산수화나 인물 그림인 풍속도에는 서양의 원근법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소극적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책거리 그림은 아주 적극적이다. 특히 궁중에서 시작된 책가도는 이형록이라는 수준 높은 화원의 그림을 보면 서양의 투시도법과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책가도는 서양의 정모라처럼 하나의 빗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서로 쌍을 이루는 것처럼 양쪽에서 들어오는 2개의 빛으로 그림 중심을 향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명암을 연출하고 있다. 그림자도 없애서 옆에 있는 사물을 어둡게 가리지도 않는다. 구도 또한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데 보는 시점도 서양처럼 단 하나가 아니라 중심을 향해 내 방향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있다. 이름 없는 화가들의 책거리 그림은 어떤가? 오늘 우리가 그릴 그림과 같이
민중들이 그려오고 즐겨온 민화 책거리는 서양을 쫓아 그리기보다 한국적인 미감을 선보인다. 실제로 정물화를 그릴 때 사물을 보는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데 서양은 하나의 위치에서 고정된 시각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동양은 정물화뿐만 아니라 풍경화도 사물을 보는 위치를 달리하며 위에서 보는 시각과 옆에서 보는 시각, 밑에서 보는 시각을 하나의 화면에 같이 그린다. 이를 이동 토시법이라고 한다. 궁중 책거리는 서양 원근법을 따르는 경우가 있지만 민화 책거리는 원근법과 상관없이 뒤로 갈수록 책의 면이 좁아지지 않고 오히려 넓어지고 있다. 이를 역원근법이라고 한다. 민화 책거리 속 책들은 역원근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작은 화지 속 좁은 공간을 넓어 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기존의 법칙을 깨트리는 시도 때문에 입체주의의 시초가 된 세잔의 정물화와 비교되기도 한다. 아직 서구화 모노 개방이 되지 않던 시기에 우리네 책거리 그림은 이미 현대적인 특징을 가진 정물화라 할 수 있었다. 책거리 그림이 전통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다며 책거리의 재발견을 주장하고 실천하는 정병모 교수의 마치는 글을 읽어본다. 책거리야말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릴 만한 문화유산이다. 세계의 정물화 가운데 유일하게 책으로 특화된 그림이라는 강점 때문이다. 책을 통해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킨 책거리는 한국인의 삶과 희망이 녹아있는 그림이다. 한국인의 예술적 성취가 빛나고 세계를 향한 열린 사고가 담겨 있다.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책거리가 세계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